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교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8쪽에서 71쪽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이웃나라의 문자를 알아보았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은 어떤 문화권이었죠? 바로 한자 문화권이었습니다. 중국이 한자를 사용하죠. 그리고 일본은 어땠어요? 한자의 일부를 변형하거나 간단하게 만든 가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은 각 나라별로 소리는 다르지만 비슷한 한자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좀 다르다고 했죠. 러시아는 어느 나라의 문화를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대륙? 유럽이죠. 유럽 중에서도 그리스 문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알파벳 대소문자가 영어처럼 있답니다. 이렇게 한국, 중국, 일본은 한자 문화권인데 반면에 러시아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리스 문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배웠고요. 이웃나라 식생활은 어땠나요?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식생활 도구가 있죠. 뭐죠? 젓가락입니다. 중국의 젓가락은 끝이 뭉툭해요. 왜 그렇죠?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기 때문에 내 반대편에 반찬을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젓가락이 좀 길고요. 기름진 음식이 많아서 미끄러질까봐 끝이 좀 뭉툭해요. 반면에 일본은 섬나라고요. 해산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젓가락 끝이 뾰족하죠. 생선 가시를 발라 먹을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는 이 한중일과 다르게 포크, 나이프, 숟가락을 이용합니다. 유럽 문화에 훨씬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기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음식이 빨리 식어서 어떤 문화 요리가 발달되었다고 그랬어요. 순서대로 나오는 코스 요리 문화가 발달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입니다. 좀 간단하죠? 오늘은 이웃나라와의 교류 모습을 살펴보고요. 수업 시간에는 모의 정상회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웃나라와의 교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나라라면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 걸까요? 중국, 일본, 러시아겠죠. 이웃나라와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을까요? 러시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반면에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자원이 좀 부족한 나라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좀 부족하고요. 남는 땅이 많은 중국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제각각인 4개의 나라들이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경을 초월한 에너지 협력입니다. 러시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다라고 했죠. 그 반면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에너지 자원이 좀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국경을 초월해 전력망을 서로 잇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력량,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수요가 많은데 그런 전기를 만드는 이런 전력이 좀 부족하니까 서로 망을 연결해서 러시아와 고비 사막 지역의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지역 내 최대 전력 수요처인 한국, 중국, 일본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국의 정부,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들의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에너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지금 여기에 보면요. 갈색으로 설치된 전력망들이 보이죠. 이거는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으로 된 갈색 선은요. 설치가 필요한 앞으로 설치할 전력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에너지 협력도 하고 있고요. 또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 가보면요. 수산시장에 가보면 러시아산 킹크랩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뭐 고춧가루라든지 식품에도 뭐 중국산. 전에도 이거 배운 적 있는데요. 그리고 학용품 볼펜 같은 거는 우리가 일본산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상점에서 판매되는 이웃나라 물품들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 1위예요. 그리고 수입도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1위입니다.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많이 수입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비중이 5위예요. 그리고 일본 물건을 수입하는 비중이 3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는 비중이 16위, 수입 비중이 9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사이의 무역 현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중이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식재료, 물건, 천연자원 등 활발한 무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1학기 때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경제적으로 교류도 하고요. 서로 경제적 영향도 미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 못 팔면 또 다른 이웃나라인 한국에 팔기도 하고 서로 사고 파는 그런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교류하고 있나? 앞에서는 뭐 에너지원도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건 수입, 수출, 판매도 서로 협력해서 하고 이런 경제적인 교류도 하지만 문화적으로도 많이 교류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한중일 모두 한자 문화권이어서 문화가 비슷하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런지 문화적으로도 많은 교류를 하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어요. 그러면 먼저 진출하는 해외 시장이 어딘지 아세요? 중국, 일본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문화적으로 어떻게 교류하는지 첫 번째 예입니다. 한중일 합작 만화 영화가 국내에서 개봉되었어요. 나의 붉은 고래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함께 이 12년에 걸쳐서 제작되었고요. 뭐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을 바탕으로 어느 소녀가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대요. 중국에서 개봉했을 때 흥행 수익 940억 원 정도 기록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막 이렇게 유명해지지는 않았던 작품인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고 해요. 이렇게 합작해서 만화 영화나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발레단의 한국 공연 포스터입니다. 호두깎이 인형. 이 러시아의 그 발레단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유명한 발레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학교에 유학생으로 온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트남 사람들 많고요. 세 번째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또 이 기타도 이만큼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일본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어떤 교육도 문화에 속하거든요. 이런 교육적인 교류도 하고 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이런 쪽으로 유학을 많이 가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요즘은 K-팝이 유행하죠. 물론 K-팝뿐만 아니라 K-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외국에서 유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이런 것까지 굉장히 외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등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오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블랙핑크에도 보면은 그 외국인 멤버가 있고요. 이렇게 외국인, 중국인, 일본인 멤버가 있는 경우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활동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오거나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K-팝 문화를 배우려는 이웃나라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이웃나라와 교류하며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지금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중일 3개국이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대한 공동 논의를 했습니다. 이 푸른색에서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공기질이 나쁘고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의 환경장관들이 모여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미세먼지 협력기구를 만들고 대기질 관리, 환경정보 수집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과 기술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미세먼지를 좀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그런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겁니다. 또 지금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데요.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합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FTA, 우리 이거 배웠었죠. 지금 러시아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유라시아 극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러시아와 철도, 가스, 전력 사업 부분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두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개최한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리 이제 러시아와 한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읍시다 라고 이렇게 회담을 개최해서 정치적으로 교류하기도 합니다. 물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태도는 당연히 필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웃 나라들의 또 이익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도 서로 이해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서로 윈윈이라고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존중하면서 이렇게 교류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과제 안내인데요. 오늘은 노트 필기가 없습니다. 노트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생각이 필요한 질문과 답 2개를 사회 노트에 적어서 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